시간은 비록 짧지만 여기는 어쨌든 이제 청춘과 화자 개념이 아니라 작품을 모두 다 같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품이 됐건 어떤 관심사에 대한 주제가 됐건 다 같이 모두가 화자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제 또 자유롭게 또 의견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박신용 작가님께서 혹시 오늘 이제 신청을 하시면서 또 어떤 관심사라든지 같이 소개해보고 싶은 내용 가져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박신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기획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이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해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뭇 긴장이 되고, 저는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좀 그래서 준비도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폴더에다가 이미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그거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 여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요. 진짜 오브스튜디오를 위한 그냥 프리 오브스튜디오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앞전 두 분 작가님들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마스터피스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조금 미치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뭐 진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간도 좋고, 네, 보여드릴 수 있는 좀 그것도 제약이 좀 있어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가 이제 베를린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유학했을 당시부터 이제 작업해 왔던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Construction Site in Public Spaces라고. 그 프로젝트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간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좀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어제 밤에 분류를 해가지고. 네. 일단 대충 보시면은 이런 프로젝트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물은 설치가 됐고요. 네, 먼저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이 지금 베를린의 크루츠베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님도 레지던시 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멀티컬처럴한 분위기이고, 네, 이민자들에 기반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들이 이렇게 중첩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었고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베를린이 이제 힙스터의 성지가 되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죠?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땅값이 치솟고, 그래서 이 독일 외부에 계시는 이제 재력가들이 이곳을 이렇게 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과거 70년도인가 70년도 이맘께 독일에서 대규모로 이제 이민자들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때도 독일관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민자들이 정착을 하고 이제 2세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배경이 있는,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특별히 아랍계 이민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제가 첫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이런 곳인데, 이 공간은 이 주변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이민자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기 뭐 매트 깔고 요가하고 뭐 태닝하고 술판 벌이고 하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여기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여기 체스 하고 계시고, 고기도 꺼 드시고, 약간 좀 베를린 특유의 좀 지저분함도 있고,
네. 이런 식의 주변 공간들이 있습니다. 레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네.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랍계 이제 가족들끼리 나와서 여기는 이렇게 구이 같은 걸 해 못 드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뭔가 좀 이들만의 시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시공간이 유지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특별히 이 공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뭐 여기에 무엇을 세울까라는 생각을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드로잉들도 해보고, 뭐 모델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었는데, 이제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이제 맥락과 또 여기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들은 이들만의 공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있더라고요. 오너십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지켜나가길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뭐 이민자 이슈랄지, 그 이민자 뭐 보트 타고 와서 문 두드리고 했던 그 유럽 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테러리즘이랄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이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과 이제 그런 갈등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던 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더욱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은 지금 이런 현황판이 앞에 붙고, 이런 조형물이 여기에 설치될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렇게 점유하는 작업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한 11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것이다. 근데 내용들은 다 비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은 근데 모든 공공공간에서의 어떤 미술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현 거주지고 원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교류와 그들의 의사 반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을 어떤 재력가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이것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이주민들의 어떤 심리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제 작업적인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은 보셔도 되고, 네, 내용이 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많으니까 보셔도 돼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거 길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컨스트럭션 타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처음에 계획을 짰었어요. 그래서 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모델을 이제 합성해서 만든 이미지고,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했고요. 근데 이 형태 자체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위상학적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런 구조들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드로잉 끝에 제작이 된 것 같고, 여기 이 공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포츠다먼 스트라세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포츠다먼 플라츠 외 뮤지엄 인셀이 아니라 컬트 포금 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기가 폐허가 됐었거든요. 중심가였기 때문에 폐허가 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모더니즘의 어떤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여기 이게 슈타비 그 도서관, 국립도서관, 여기가 노예 나셔널 갤러리, 그 미스 반 데어 로헤가 설계한 유명한 건축물이고요. 여기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 뭐 소니 센터, 뭐 여기 게멜드 갤러리 해서 그 당시 어떤 과거를 박제한다라는 어떤 맥락 안에서 집약적으로 이 공간을 집약시킨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당시의 시공간이 여전히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저 모델 저기 있는 저 모델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한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스케일 모델을 만들었던 거고요. 네, 이 공간들은 예, 이제 관련된 이제 이 포츠다머 스트라세라는 곳을 다니면서 리서치하면서 예, 기록한 이미지들이고요. 처음에 이 작업을 구상하게 됐던 거는 그 미셸 푸코의 그 헤테로토피아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토피아가 이제 좀 현실화될 수 없는 공간이라면은 이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화된 그런 유토피아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저는 이 포츠다머 스트라세가 그런 헤테로토피아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기록을 했고요. 이곳은 이제 그 뭐죠? 창녀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런 곳이에요. 베른의 대표적인 이제 그 거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나와서 호객하고 이제 만나서 하고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인데, 네, 이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공간과 맞닿아 있는 곳에 베른에서 가장 지금 활발한 그 미술 씬이 이루어지고 있는 갤러리 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한 갤러리스트들이 와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뭐 여기 토마스 피셔 갤러리고 여기 또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무튼 유명한 갤러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갤러리 공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러한 공간들이 또 펼쳐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들, 극장이랄지 오페라랄지 이런 공간들, 그리고 이 공간을 꺾어서 들어가면은 이제 베를린 영화제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 그 거리가 바로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노예 나셔널 갤러리, 뉴 뮤지엄이라고 하죠. 뉴 내셔널 갤러리. 네. 그래서 베를린이라는 공간은 이제 끊임없이 공사 중인 곳이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해서 도시를 재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 예, 그 공사가 이제 한국처럼 뭐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제가 제 집 앞에 지하철 공사하는 것도 제가 5년 동안 있었는데, 시작할 때, 도착했을 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나갈 때도 계속 공사 중이었던, 네,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면 건너뛰어서 그냥 제가 작년에 했던 작업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책에도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대부도, 아까 정정호 작가님처럼 저도 대부도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스트럭션 사이트의 이런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리서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록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뭐 이렇게 버려진 빌딩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공사 중인 이런 현장들, 그리고 공사 현장 중인 공간의 내부들, 네. 그리고 그 레저타운을 작업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펜션타운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요, 대부도 내에. 이런 식으로 좀 이질적인, 이 공간과는 다른 느낌의 펜션타운 앞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형물들도 있었고요. 네, 나폴레옹인데 대부도 펜션시티라고 뭐 써있고, 뭐 그냥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대부 중고등학교인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각 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거의 시초가 됐던 작업인데, 이제 버려진 공사 현장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런 공사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그리고 이 묶어놨던 것들이 얇아져서 바람에 따라 막 엄청 난창난창 거리는, 약간 좀 제가 느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비명 지르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또 스티커에서 담아봤고, 네, 이거는 좀 걸려있는 것들이고, 네, 공사 중인 현장인데 지금은 이 나무를 뽑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건물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나무를 뽑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기록하는 이유는 사진 작업으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기록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기록들을 아카이브해서 그 아카이브들을 통해서 이제 특정 공간에 이제 그 인터벤션, 그러니까 예술적 개입을 하는 거를 하기 위한 그 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아오 쪽인데 여기 계신 몇몇 작가님들하고 여기 이 도로가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자전거를 들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이제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름에 여기 계신 작가님들하고. 네. 사실 불법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네, 이렇게 막아놓게 된 이유는 원래 이 시아오라는 맥락이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시아오가 원래는 그런 공업용, 농업용 담수화 목적으로 물을 가둬놓은 곳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것들이 부패하고 심각한 주변의 환경적 재앙을 뭐 일으키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해수화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되고 난 이후에 농업지 그리고 그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했던 그런 농업지들이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중단된 상태고 지금 이곳은 농지 용도의 도로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뭐 자연적으로 자라는 이렇게 나름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지금 귀화식물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식물군들이 뭉쳐서 자라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버려진 듯한 그런 식물 더미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그 공간 중간에 대송단지라는 공업단지가 중간에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삼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송단지가 있었는데, 그 공간을 위해서 이제 데크를 깔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버려졌죠. 버려진 상태로 이렇게 우거진 형태들을 사진으로 담은 거고요. 또 여기가 이렇게 활용화되지 못하면서 여기 이렇게 낚시꾼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매점 같은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4-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 폐점한 매점의 풍경을 담았고요.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시아오입니다. 대송단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대송단지가 조성되기로 했던 곳에 다리가 끊겨 있는 거예요. 길이. 그리고 여기 이제 숲이 펼쳐지고 있고, 네, 뭐 이런 시설들, 버려진 시설들, 버려진 간판, 도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여기 중앙에 이런 그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매점을 여기서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 이제 여기를 차단하고 철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가 없어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이렇게 예정해 놓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막 개발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 공간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한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이 여기서 나름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꽤 괜찮대요. 이게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리를 넘어서 이분한테 전화를 하면 이분이 인당 15만 원에 네, 그래서 시아오에 배 타고 나가서 어떤 스팟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걸로 뭐 일주일에 뭐 100만 원 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꽤 큰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2번 만나 뵀는데 너무 좀 진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서로에게 좀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아스라이 이런 사진들만 한컷 기록했고요. 또 여기도 또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다가 이제 여기가 개발이 중단되면서 끊긴 도로이고요. 네. 여기 원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도는 원래 되게 다양한 섬들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이제 매립, 간척 이런 걸 매립이 아니죠. 간척을 통해서 이 공간들이 하나로 지금의 대부도가 됐는데 예전에 탄도, 불도, 이건 터미섬이라는 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섬들이 이렇게 그런 간척 사업의 일원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산처럼 언덕처럼 이렇게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아오이고요. 네, 이렇게 해수화가 됐기 때문에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신주가 안산시로부터 이렇게 거대한 전신주가 이렇게
이렇게 그 대부도까지 오고 있고요. 네, 이건 시어오고.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있나요? 아니요, 그 시간이 정해진 건 네, 아닌데 이제 우리 원래 해야 시간보다 또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이제 그런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어쨌든 이제 네, 편히 질문하셔도 돼요. 네,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질문이나 화두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신다면은 네. 작가님한테 좀 더 영향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리서치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작업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시아호 상류 쪽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여기 안산 시와 쓰레기 매립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95년도에 그 사용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15년부터 이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매립지 위에 이제 세계 정원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이제 국가 정원이죠. 그런 거를 조성하기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서 처음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이제 쓰레기 위에 토양이 올라가고 안정화 작업이라고 그것들이 서로 섞이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이런 귀화식물의 생태계가 되게 우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다 시들어버린 귀화식물 생태계고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흙들이 오가고 또 이곳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버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무단 거주자들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딴 데 가서 하시다가 저녁에 여기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짐 걸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처음 보는 생활 양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름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풍성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는 웨이스트랜드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웨이스트랜드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쓰레기를 매개로 한 특정 공간들을 좀 리서치하고 그 공간들을 이제 기록하고 하는 과정의 작업인데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작업들은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라고 인천 서구와 김포의 접경에 있는 굉장히 큰 이제 매립 단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단지인데 그곳을 이제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로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뭐 매립지 3매립지고 이 매립지로 올라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이 매립지가 거대한 산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물이 계속 5폐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담고 있는데 이 작업이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진행할 거는 이제 한국 내에 그 일명 쓰레기선이라고 불리는 버려진 쓰레기 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추가로 할 것 같고 또 이제 쓰레기가 소각되는 어떤 불꽃과 함께 소각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찍어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왜 쓰레기냐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환경 문제나 경각심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저 스스로는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뭐 그런 얘기가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싶지 않은 혹은 이기와 경험의 부재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어떤 단절로 인한 그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개가 쓰레기이고 뭐 쓰레기는 구체적인 그런 대상과 동시에 어떤 그런 질문들을 지속하기 위한 네 개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50분의 반이 지금 설명으로 다 지나가서 잠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짧게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좀라도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작가님 작업에서 굉장히 저는 또 방금 전에 정정호 작가님 작업이랑 또 달리 어떤 그 공간이라는 빈 공간이라는 요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뭐 비록 이제 리서치 사진이긴 하지만 그런 그 빈 공간이 어쨌든 무언가를 우리에게 사회적인 이슈든 뭐든 생각을 하게 하는 기제 같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해주실 말씀이 있거나 특히나 또 이제 심소미 선생님께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서서 본 정정호 작가님하고 묘하게 사이트적인 어떤 사이트가 대부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두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빈 공간인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탄 유령의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정호 작가님 작업은 삶에 계속 시간이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걸 누적하려고 하지 않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누적된 거고, 그걸 안고 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뭔가 무너질 것 같지만 스탱하고 있는 삶을 보고 있다면 이 작업에서는 인간이 나의 생활 환경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정말 내밀어 놓은 정말 멀리 가장 나의 생활 공간에서 내밀어 둔 곳에 뭔가 나의 삶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멀리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인류사회적인 어떤 풍경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유럽에서 작업하시는 거하고 사실 관심자는 하나의 전 영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인프라로 인한 공공 영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 달라졌어요. 거기서는 조금 더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그들이 사실상 구축하고 혹은 그들이 조작해왔던 현재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끊임없이 계속 재구성하면서 형성됐던 오늘의 공간에서 놓여진 어떤 그런 광장, 공원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열린, 오픈된 공간인가? 여기에 이곳을 무수히 지나갔던 그런 어떤 통제의 권력들, 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를 작동시키는 기저에 있는 그 힘의 배경들을 계속 물으면서 폐쇄된 철장들이 나왔던 것 같고, 공교롭게 여기서도 펜스가 계속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완전히 다른 배경이죠. 폐쇄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슬쩍 가려는, 슬쩍 지금 당장 임시 방편으로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혹은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는 금지 공간입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인을 보내기 위한 펜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있는 장소가 도시가 아닌 사실 자연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환경이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대부도라는 굉장히 지역적인 환경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제 후기 근대사회에 진입한 이 아시아 대도시의 어떤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이루고 있는 그 기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변부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거기서의 삶과 거기서의 어떤 그 사회를 작동시키는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환경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작업을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경기장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뭐 레지던시는 다 조금씩 도시 안에 있어도 그 난지 창작센터처럼 그쵸 난지도 안에 있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도시 한가운데서 작업을 했다면 이 공공영역이라는 어떤 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쓰레기에 대한 웨이스트랜드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대도시 안에서의 작업을 하고 있다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네. 네, 그것도 이제 올 초에 좀 구상한 작업이긴 한데 이제 여의도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맥락들이 전 좀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구상 서울시가 구상하는 그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의도는 이제 국제 경제지구로 이제 편입이 되고 또 뭐 상징적으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 권력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지금 그 공간이 그렇게 발현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좀 해체해보면 어떨까. 그럼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방법론에 의거해서 좀 이 공간들을 해체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점유하는 형식의 작업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펜스라든지 이런 형식들도 보면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게 과거에 어떤 맥락이었고 또 새롭게 어떤 작업으로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되어지기 이전의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현재 분명히 존재하지만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결속되지 않은 채로 약간 부유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작업할 주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약간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부동산과 관련된 맥락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장소적인 맥락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기저에 있는 또 다양한 맥락들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작업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하시는 예를 들면 그 펜스의 형태가 저는 조형적으로 좀 한국에서 하시는 작업들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 베를린에서 하신 작업은 뭔가 어떤 통로 같은 전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계속 느리게 가는 어떤 길, 그 가설의 어떤 그 공사라는 과정 자체가 그들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굉장히 느리고 결과물을 내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느리게 공사하고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시방편적이고 어떠한 단기에 성취해야 되는 목표를 바탕에 두고 펜스도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되게 완벽한 시선 차단의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아카이브 중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그 잠실에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펜스가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펜스는 단지 앞에 있는 펜스였는데 그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를 모듈로 펜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아파트 한 채 한 채가 다 펜스에 둘러싸여 있고 그 펜스 하얀 펜스만 이제 밖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예 볼 수가 없는 어찌 보면 더 그런 부분에서 그 펜스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특징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펜스뿐만 아니라 이제 공사 현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사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있는 장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치들이 조합하고 있는 어떤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입체 전공하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시선을 좀 끌어요. 제가 거기에 좀 매료가 되는 게 있고. 다만 또 누가 이게 루인 폰이라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망가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이 있다라고 누가 헷갈렸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이 공사 현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맥락들이 지금의 도시 공간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도시 공간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고 팬데믹이랄지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있어서 또 우리는 계속 적응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이 가진 가변적인 어떤 특성 그런 상호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특성들이 저는 이 공사 현장과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예. 그래서 좀 아직은 매력 있게 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또 원래 대부 구성 이거 작업도 이번에 하고 올해 최종 결과물을 이제 특정 공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흥미가 식어가지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잠깐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예. 오늘 이제 박신영 작가님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 적응하면서 또 고민하는 과정들을 이제 옆에서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워낙 작가님께서 이제 도시 공간과의 그런 굉장히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느꼈는데 그게 베를린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대구도로 오셔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고민 중이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또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싶은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창작센터였으면은 또 다른 작품이 됐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늘 작가님 작품에서 늘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전 그 공간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어떤 미학적인 공간도 아니고 어쨌든 뭔가 그 공간이 어떤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공간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쓰레기산으로 간다면은 뭔가 조금 더 사회적 이슈는 좀 더 드러날지언정 공간에 대한 이슈는 조금 어떻게 또 이게 또 드러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또 리서치라는 차원으로 구현될 때랑 그리고 혹은 어떤 뭐가 될지 몰라요. 영상이든 뭐 설치물이든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혹시 뭐 주변에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작가님의 어떤 고민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짧게만 얘기하면 제가 말이 많죠.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쓰레기의 매립지라는 어떤 그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적 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흙이랄지 이 땅을 계속 변형시키고 뭐 개발을 위해서 파헤치고 뭐 간척을 위해서 이걸 덮어버리고 하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쓰레기라는 그런 덩어리들을 안에 심고 흙으로 덮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책도 보시라고 올려놓긴 했는데 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구체적인 그런 장소와 같이 이렇게 그거 되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그게 되지 않을까. 단어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랑 연결을 지었을 때 되게 답답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 답답함이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까가 좀 약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약간 좀 웃긴 상상을 했는데 되게 조곤조곤 설명하시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믿음이 가는 디벨로퍼한테 여기 조만간 굉장히 그 마지막 남은 투자의 기회가 여기 있다. 약간 굉장히 믿음이 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톤과 되게 설득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실 때 그럼 뭘만 해도 다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서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또 되게 재미있는 레이어를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사진적으로 재미있는 이미지를 볼 때는 오히려 그 느낌이 덜한데 사진과는 무관한 말씀하신 정말 공간이랑 구조물에 딱 그 집중한 이미지를 볼 때는 이렇게 조용한 나레이션과 함께 되게 내 이미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서 되게 재미있는 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여백을 메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정우 작가님도 뭐 방금 전에 대부도를 이렇게 많이 이제 담아주셨는데 뭔가 시선이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훨씬 이제 뭔가 약간 빈 공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대부도가 정말 이 창작하는데 이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웅철 작가님 작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재일 작가님 작업에서도 그 석산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화를 그려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뭔가 이제 버스에서 본 어떤 스치는 풍경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조금 더 어떤 빈 아스팔트 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버려진 길 같은 곳도 있었고 석산의 어떤 풍경도 회화로 일단 담아주시긴 했는데 매체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표현이나 고민 방식 같은 데 있어서 좀 나누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멀리 가보자. 아까 폐쇄도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각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거기에 얽혀있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을 할 때 약간 작가님은 조금 저번에 그 센터에서 전시로 보여주신 것처럼 뭔가 흙에서 느껴지는 그런 습도나 그런 체감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다른 작업들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각 예술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시고 하는 게 더 궁금해지는. 네. 네네. 전시를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네네. 그거 너무 좋아요. 사실 약간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되게 촉각적이고 냄새와 굉장히 경험적인 작업이어서 이 한 작업이요. 공간 전체를 이제 흙을 다 채워서 가설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흙 채워갖고. 네. 그럼 흙은 여기. 네, 근데 사실 어디 흙이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디에서의 그 사이트의 물성이어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 맥락을 끌어오면은 네. 제 의도랑 좀. 그래서 네. 근데 대부도 흙이에요. 네. 이게 또 이제 창작자와 읽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가 또 맞아. 사실 저도 이제 시들템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처음에는 그 지역에 대한 리서치에서 시작하셨던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정 지역의 어떤 흙에 대해서 공부가 리서치하시다가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일단은 흙을 이제 가정시긴 하셨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창작자와 또 읽는 사람의 어떤 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같이 고민했었죠. 그렇죠. 흙을 어디서 갖고 올지를. 흙을 분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흙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고. 보면은 오늘도 되게 작업이 보여지기에 앞서서 맥락에 대한 그 사이트의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저희 되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펜스의 작업이나 사진 아카이브한 것들을 봤을 때는 시선이 또 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이 내러티브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데 작업이 굉장히 어찌 보면 추상에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제 표현하면 추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최대한 특성적인 거, 특수한 거, 지역적, 로컬한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배제를 하고 어떤 일반화하는 어떤 유형화 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풀어놓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픈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약간 국지화됐을 때 오는 어떤 클리셰들
국제화를 쓸 때 오는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의도적으로 조금 거기서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세계 안에서의 뭔가 통제나 세계 안에 우리의 세계가 작동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관련해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도의 자연을 다룬다고 해서 뭐 쓰레기 어떤 매립지를 다룬다고 해서 그 자체의 어떤 환경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삶과 같이 병치해서 보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들 우리는 다 들어서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걸 아무것도 이제 전혀 그런 컨텍스트를 모르는 관객이 그냥 이렇게 펜스를 경험한다거나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해석의 방식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분은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 본인은 받아들이거나 혹은 의도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이 어떻게 제 작업을 보고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고 또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작업 안에서 이제 관객 혹은 뭐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것들을 최대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늘 의식하면서 작업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맥락들이 전달이 안 됐을 때 좀 양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 싶은데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정종호 작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책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여기에는 좀 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이 작품 외에 번외로 좀 더 담고 싶은 이미지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음으로써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작업들도 책이 한 2권 정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하지만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딱 이건 이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은 저한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재미가 없고 싫고 저도 최대한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또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작업해 나가면서도 너무 애착이 가는데 이게 너무 이미지가 강요하는 게 세서 활용 못하는 이미지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 그 내용은 사실 이제 박수영 작가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 고민하시는 지점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작업의 이 맥락을 어느 정도 지점까지 이 힌트를 담아놓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관람객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사실 모두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요즘 이제 뭐 전시 혹은 뭐 전시 공간 안에서의 전시만이 어떤 답이 아니어가는 흐름 속에서 책이나 혹은 또 여러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 작품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오늘 또 안고 다음 207호